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존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꼭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인데요. 자, 시장이 힘들어도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올라갈 듯 하면 빼버리고 뺄 것 같으면 또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도 내가 그런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현 시점 매수에 좀 기회를 삼아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이죠.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음 주의 시장의 시작을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대동단결, 우리 오늘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잃어도 같이 잃고요. 벌어도 확실히 같이 법니다. 그러한 기회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송대섭 선생님이 또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는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레버리지 거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 전체 거래 대금 자금 자체가 말라가니 짧게 순환매성으로 치고 빠지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단을 좀 돌파하는 데 제한이 걸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모처럼 좀 올라와 주니 오름세로 돌아왔죠. 그래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가져가는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 먼저 보실게요. 오늘 개인들과 기관의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9,400억 원 규모의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를 내리 누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나타냈고 개인들이 3,800억 원 규모의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그래도 오늘은 좀 물량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중동 정세 경계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꺾였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전날까지 했었죠.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다시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세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반도체 대형주의 희비가 좀 엇갈렸죠.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지만 정규장에서 간밤에 이제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급락 여파 거기다 차익 실현 매물까지 합해지면서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인가요? SK스퀘어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IT 전반적으로의 대형주들도 오늘 힘을 받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 공백을 어디서 메꿔줬죠? 다행히 이 미국의 폴리실리콘 관세 추진 소식에 따라서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그나마 오름세가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반사에 기대되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상승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왔으면서 지수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의 대거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테오젠, HLB, ABL바이오, 심텍 같은 종목들이 막판까지 힘을 내주다 보니까 낙폭 축소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오늘 종가 형성했었죠. 종가 볼게요. 자, 코스피 마이너스 0.60% 하락한 6,258선, 코스닥은 마이너스 0.36% 하락한 798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시장이 갈 듯하면 빠지고요. 빠질 것 같으면 오릅니다. 시장의 장중의 변동성도 엄청난 상황인데요. 이럴 때 나는 어떤 종목을 안정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기회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 함께 해보시죠. 우리 오늘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만이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대동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대동 is good. 항상 좋은 수익률로 인사드리려고 노력하는 대동 송대섭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 뜻은 뭘까요? 상승으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상승률 표를 보고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요즘 시점에서 또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쪽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도 7.1%의 빨간불, SK하이닉스도 15%, LG 이노텍은 너무 좋은 가격에 잘 파셨습니다. 124%의 빨간불 켜셨고요.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95%에 4만 원대 너무 좋은 가격에 잘 팔고 빠져나오셨습니다. 파마리서치 21%,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거 잘못 나왔네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37.6%의 빨간불, KB금융 21%, 코덱스 레버리지 18%,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21%, DI도 6.1%의 빨간불을 켜면서 자, 현 시점에서 변동성 장세 이어지지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오늘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이 잘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대표님이 장중에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잘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방송 유망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도 열어드리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야지만 이러한 선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딱 40분 남았으니까요.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다음 주에는 난 꼭 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바로 1교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 어떻게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의 진도와 교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하락 뒤엔 늘 긴 호흡의 보상이 따라옵니다. 오늘의 반등이 다음 한 주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제가 가져왔어요. 지금 엄청나게 장이 많이 빠지면서, 그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급반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그 이후에 오늘은 좀 조정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빠지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저는 최근에 올라온 급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는데 항상 오를 수만은 없고, 그날 저희가 최근에 올랐던 장은 저 역대치, 저희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역대치로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은 이제 숨을 좀 고를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쉬어가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코스피 200도 조금씩은 다 좀 약세로 좀 끝났어요. 그다음에 개인, 외국인, 기관 매수 매도세는 이제 앵커님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날 이날 워낙에 이제 17%라는 큰 상승세를 이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크게 올라오고 그다음 밑골이 달던 때인데, 결국은 지금 여기서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 5일선에서 지금 약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11선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 물론 여기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 우리 급반등이 나왔던 이 시점을 보신다면 여기서 한번 반등을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장세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이란의 문제가 조금씩 뭔가 약간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오만이라든지 미국과 이란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에 대해서 어떤 상의를 하고 있는 구간, 물론 이란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란도 계속적으로 전쟁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모든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이 오래 버틸 수도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말에 어떻게 또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제가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 때 좀 약간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했던 파트예요. 우리나라가 코스닥이 엄청나게 빠진 날이 혹시 언제부터 시작인 줄 아십니까 혹시? 바로 5월 27일이에요. 5월 27일이 대략 한 이 정도 될 텐데, 이때가 뭐냐면 그거예요. 단일 레버리지가 나온 날이 여러분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즉 코스피는 5월 27일 단일 레버리지가 나온 후에도 계속 상승을 합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하지만 코스닥은 5월 27일 이후로 어떻게 되죠? 계속 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에서 수급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단일 레버리지를 위해서 코스피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에 매도를 부르고, 또 7월 달에 어땠어요? 미국 AI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빠진 것이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각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그래서 이번에 빠진 수급이 사실은 5월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6월, 7월까지 이 수급이 완전 꼬였어요. 하지만 이 수급이 언제 풀렸어요? 이제 8월 달. 그래서 지금 나오진 않지만 주봉을 보시면 코스피는 주봉이 약하거든요. 음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주봉이 어떻게 되죠? 양봉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은 지금이 이제 어떤 꼬인 수급을 실타래처럼 풀어줄 수 있는 시기가 8월이다. 그래 워낙에 낙폭이 과한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개인들도 기관들도, 오늘도 기관이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코스닥은 점점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일단 1차 저항인 840포인트를 어떻게 좀 빠르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찌됐든 시장을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네, 바라본다라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계속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럼 다음 주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음 주의 시장에 맞게 어떤 스케줄을 확인해야 될까일 텐데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걸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네. 될까요? 다음 주 일정을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진도 교육. 일단 10일부터 10, 11, 12, 13, 14일이죠. 네, 14일까지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10일도 물론 중요하고요. 항상 10일이 일단 이날 TSMC, 그죠? 반도체 결국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TS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일 날 주요 이벤트가 이제 아무래도 또 미국이 계속 실적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오릭스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랑 CJ 제일제당 나오면 결국 이제 식품주가 또 얼마나 또 가느냐. 네. 저희가 식품주 가지고 있거든요. 농심입니다. 맞아요. 농심. 네. 농심 잘 가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 이벤트가 다 몰리는 게 12일이에요. 12일 날 뭐가 있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국 CPI는 뭘로 연결되죠? 그렇죠. 연준, FOMC와 연결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10일 날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7월 고용 동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 보고서 같은 거겠죠.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12일 날이 좀 우리가 많이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텐센트라든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알리바바 아시죠? 알리바바의 실적이 또 12일 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 데는 다음 주 수요일, 웬스데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12일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일, 14일을 쭉 이어집니다. 13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옵션 만기일이 결국에는 또 시장에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입 동향과 그다음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PPI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일단 12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12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 더 있네요, 대표님. 네. 아, 이게 네. 결국 위에 했던 얘기인데 조금 잘라서 얘기한 거서 네, 똑같습니다. 12일이 중요하다. 12일이 중요하다. CPI도 12일에 있다. 네. 그다음에 알리바바도 12일에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8월 12일 수요일만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만 기억하세요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대표님과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의 기준과 원칙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수익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죠. 다음 주 수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 분석까지 그리고 냉철한 분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 바로 저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3가지 생방송으로 유망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입장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교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저희가 이제 수익 리뷰를 볼 텐데 이게 수익 났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신규적으로 들어가도 되느냐를 따지는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삼성 E&A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시장 대비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빠졌는데 이 종목은 꽤나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12.2%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보유 중이신가요? 아주 보여 중이죠.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대표님? 더 가야죠. 더 가나요? 네. 네. 제가 가져오는 종목들이 뭐 자랑은 아니지만 네. 이번 코스닥 반동에서 많이 빠르게 회복을 했고 네. 오늘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현금 비중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들어가기 그렇죠. 위해서.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네.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뭐예요?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코스닥이 또 반등이 5거래일 연속 상승이었거든요. 여기서는 한 번쯤은 좀 우리가 비중을 현금을 늘려야 하는 시기라서 오늘 저는 전략으로 오늘 종가에 싸그리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금을 가지고 다음 장을 또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수익률 한번 보고 갈게요. 삼성 E&A. 자, 삼성 E&A 이 사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골랐지만 왜 울고 있죠? 자, 이제 흑백 주식에서 제가 이제 킥으로 나왔던 플랜트에 대한 삼성 E&A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플랜트도 하지만 삼성 E&A가 건설주란 말이에요. 건설주. 메가 프로젝트 수혜도 있고요. 원전 관련도 있죠. 지금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대우건설도 그렇고 뭐 GS건설도 그렇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원전 이슈와 함께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E&A 같은 경우는 또 뭐죠? 재건주로도 물론 엮일 수가 있는 거고, 요번에 사실은 요번에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은 결국에는 팹리스예요. 팹리스. 삼성전자가 결국은 팹리스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열사에 있는 삼성 E&A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 E&A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는 안정적으로 박스권에서만 움직이고, 저희는 좀 단가를 잘 잡았어요. 이게 지금 아마 그림이 오늘 건가요? 오늘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오늘 게 아닌 거. 오늘 아마 단가가 47,000원에 끝났을 텐데 저희가 42,500원에 들어갔거든요. 42,500원 들어서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물론 지금 5만 원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안정적으로 몇 프로죠? 제가 방송에 나간 게 이제 하고 6월 30일인데 6월 30일 날 방송에 나가고 그다음에 6월 30일 날 잡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방에서만 알려드렸어요. 네. 삼성 E&A가 현재 12.2%로 보고, 지금도 삼성 E&A를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단가는 저희들 단가보다 높은 단가.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디죠? 여기 박스권이에요. 5만 1,000원 선은 좀 깬다고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5만 원에서 5만 원을 일단 목표가를 잡고 두시고 한 번 더 깨고 나면 그 이후에 다음 이제 목표가는 공부방에서 제가 또 전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WTI 원유 선물 인버스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원유가가 조금 올랐거든요. 올라가면서 조금 인버스가 줄어들었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수익률이 7% 정도로, 이거는 예전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이미 한번 수익 실현을 했던 거였고 지금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아서 얼마냐면 단가가 2,055원이었어요. 지금 2,055원이고 오늘 단가가 2,190원 정도 되거든요. 2,190원. 그래서 현재 수익을 7% 정도 가져가고 있고, 일단 2배짜리도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도 2배짜리 가져가신 분들 수익률이 조금 지금 이제 복리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거기는 11% 정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유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이건 계속 원유가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 덜 흔들리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가 오늘 여기 보시죠. 밑꼬리를 기가 막히게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이미 39,600원, 36,900원에 1차를 우리는 완결을 했어요. 1차 완결을 하고 지금 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2차 목표가는 45만 원 이상입니다. 45만 원 이상, 39,600원, 39만 6천 원이죠. 죄송합니다. 45만 원 이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인데 여기 구름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음의 구름대가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이제 뭐죠? 양의 구름대가 올라오는데, 양의 구름대가 어떻게 올라가죠? 보통 물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얘기는 얘는 여길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충분히 45만 원, 47만 5천 원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차익 실현물에서 좀 많이 흔들렸어요. 오늘은 별 이유 없이 빠져가지고 이걸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밑꼬리 잡고 올라와서 아직까지도 매수의 어떤 가능성은 유효하다. 이거 나는 들어가고 싶다. 빠마 리서치 하신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농심이에요. 농심. 제가 이게요, 날짜를 보시면 7월 24일이거든요. 7월 24일 날 이 종목이랑 다음 종목인 카카오를 갖고 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앵커님이 확 그냥 신라면이나 해버려가지고 마음 상했는데 네. 그때 아마 제 느낌에 농심은 그거였지만 이따 좀 얘기할까, 카카오에서도 얘기할 건데, 자, 농심 오늘 어떻죠?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121선을 뚫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 거의 뭐죠? 이 정배열 구간입니다. 정배열 구간. 그래서 지금 잡으면 이제 약간 추격 매수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뭐다? 7%. 그 7%면 입에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또 마음이라는 게 달라요. 사람이라는 게. 7%에서 그래 좀만 떨어지면 잡아야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놓쳐요. 그래서 7%는 안정적인 현재 우리 마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 정배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어떻게 되죠? 양의 구름대가 살짝 보이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이제 점점 양의 구름대로 나오면 얘도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번씩은 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눌림목에서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포지션은 언제 준다? 제가 줍니다. 방에 오셔야 드리는 거고. 네. 다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제 카카오를 왜 제가 할 말이 많냐면요. 카카오 가져왔을 때 저 여기 뭐 PD님이라든지 앵커님들이 표정이 이걸 맞아요. 네. 이거를 네. 이걸 왜? 저도 이제 공부방에서 카카오 이러면 약간 반응이 뭐냐면 카카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얘네가 톡비즈 보이시죠? 여러분 카카오 다 쓰잖아요. 혹시 돈 내고 쓴 사람 있나요? 카카오? 이 카카오 이거 네. 아무도 돈 주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얘는 도대체 뭘로 수익이 나느냐였잖아요. 근데 얘네가 톡비즈 즉 광고예요. 광고로 전체 60% 수익을 거뒀고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예. 흑자에다 완전 영업이 엄청 올라갔죠. 전년 대비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즉 이제 카카오도 여러분 뭐다? 예. 흑자 기업이고 돈 잘 버는 기업이에요. 이제 카카오가.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이제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카카오에 대해서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자리. 카카오 싫었는데 저도 카카오 엄청 싫었어요. 저 단 한 번도 카카오 매매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또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일본 여행 갔더니 카카오페이가 다 되는 거예요. 자판기에서부터. 원래 트래블 로브 카드만 이런 거 갖고 가잖아요. 현금 네. 받고 가는 거 일본은. 근데 카카오페이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카카오페이가 그만큼 이 아시아권에서 점점 뭐하다는 거죠? 이런 페이 문제에서도 진출해 나가고 있다. 즉 톡비즈가 아니더라도 또 페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카나나. 뭐라고요? 카나나. 이게요. 지금 AI거든요. 원래 이거 되게 형편없었어요. 이거 써보신 분들이 다 욕했어요. 이거 뭐야? 장난해? 근데 카나나가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저께 저희 형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보고 나서 맞아요. 해줘요. 네. 네. 정리를 너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정 잡혔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어떤 스케줄적인 카나나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언제다? 하반기. 그럼 우리는 하반기를 보면 늦어요. 언제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직 어떻게 됐죠? 아직 음해봉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양의 봉이 이렇게 뜰 거거든요. 네. 이거를 기대하는 거고 사실은 여기 가다가 여기서 때려 맞을 수 있고 여기서 또 때려 맞을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눌림목 구간이라 보시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잘 잡으셔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들어와서 카카오 좀 가져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8.6%의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시사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 이외에도 신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꼭 송대섭 전문가님과 주식 공부방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 상승을 표에서 보고 가보도록 하죠. 3교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 되고 매력적으로 매수 진입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만큼의 빨간불 켜보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러한 종목 자료집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오늘 AI 이런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를 가지고 네.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 이게 그러니까 AI 투자는 사실 계속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반도체 주도주들은 변동성이 지금 엄청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자금이 어디 쪽으로 몰리느냐. AI에 들어가는 AI 쪽으로 만들 수 있는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인프라 쪽으로 돈이 몰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AI 데이터 센터 이런 냉각 관련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네. 냉각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돼요? 이미 입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얘네들 새롭게 뭐 냉각 기술 만드는데 이거는 이미 늦어요.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찾아야겠고 종목을 찾아야겠죠.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말이 좀 길어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전문가들 다 뭐 나왔죠? 반도체 냉각. 네. 맞죠? 무슨 전공정, 후공정 냉각이었는데 제가 가져온 거는 오늘 뭐죠? 결국 AIDC. 요즘엔 또 AI 데이터 센터를 또 줄여서 AIDC라고 하더라고요. 예, AIDC라고 할게요. 자, 데이터 센터에서에 들어가는 냉각입니다. 냉각. 자, 이 영역이가 지금 뭐냐면 글로벌 빅테크사들이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하겠죠? 짓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때려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전력 얘기 나왔고요. 그죠? 전력 나오고 있고 뭐 인프라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또 설비 투자가 속도전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냉각 같은 기능은 엄청 중요해요. 이제 완전 그런 GPU라는 워낙에 발열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빠르게 시키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공냉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랬습니까? 액침 냉각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그 물속에 넣다가 빠르게 냉각을 시키는 건데 이게 효능이 훨씬 좋고 하지만 이게 조금 비싸요. 그래서 GPU의 랭密도 상승은 공기 냉각의 한계를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냉각 기술이 쉽게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져왔던 게 GST였거든요. 칠러. GST 오늘도 올라왔어요. 차트 보시면 오늘도 GST는 5.6%대 상승을 했거든요. 저희도 약간의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보다 빠르게 지금 손실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GPU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셋의 발열 관리. 그렇죠. 이걸 열을 얼마나 매니지먼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동시에 이것이 여러분 현장에서는 뭘 쓰죠? 요즘에 로봇. 로봇 얼마 전에 그 나왔죠. 밑에 이거 트랙 라인이랑 어떤 그런 QR 코드 없이도 로봇이 이제 스스로 레이더를 가지고 3D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뉴스 기사가 어저께 났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수요에서도 빠르게 냉각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부품 교체가 아닌 설계 방식 자체의 구조적 변화. 예전에는 교체, 그냥 말 그대로 소모성이었던 건데 이제는 소모보다는 뭐예요? 방식의 자체가 구조적 변화를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말이 뭐냐면 AI 돌리는 인프라. AI 돌리는 인프라가 뭐죠? 뭐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과 함께 현장에서 적용, 즉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냉각, 이 쿨러가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서빙 기계 있죠? 서빙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 얘네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전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혀야 돼요. 시키려면 뭐 냉각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냉각이 점점 많이 상용화될 건데 그러면 이걸 하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증설하고 이러한 또 속도에 따라서 냉각 관련주들은 같이 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 차세대 GPU 공급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뭐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충분하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냉각 관련주의 상용화 시점을 따졌을 때 그리고 이러한 종목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에서 종목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반도체 주도주는 이미 너무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AI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은 AI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에서 찾아보면 충분히 그러한 흐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바로 GST가 생각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GST는 네. 뭐 자, 다 그러면 아는 거.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보냈습니다. 짜잔. 사실 이게 냉각 관련주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쭉 상승을 했다가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종목이랑 가격 전략 투자 포인트는 가려놨지만 지금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는 순간 매매 안 하셔도 종목만큼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투자 가장 중요한 인프라 관련해서의 종목이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거예요? 와, 이 종목이군요. 이것도 냉각 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었군요, 대표님. 위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와. 집에 다 있잖아요. 네, 이건 다 있네요. 이건 사실 액침 이런 냉각 관련주라기보다는
그 아니요. 굉장히 이 회사 액침 내고 잘해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이 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서프라이즈에 눌린 대장주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차트 잠깐 보셨을 거예요. 많이 눌려 있는 장세고 한번 많이 튀었었습니다. 그거는 이번 냉각이랑은 상관없는 다른 영역에서의 급상승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테마에 좀 중요시해야 돼요. 그거는 약간 헛구름, 뜬구름이었어요. 뜬구름. 하지만 지금은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테마에 대한 대형 가전 전자기업이죠.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시장의 헤드라인 서프라이즈도 마진 지속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결과인데요. 이 회사가 가전 중심에서 AI 데이터 센터, 냉각, 로봇, 전장으로 구조 재편. 물론 원래 하는 산업은 가정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이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회사가 또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로봇, 휴머노이드로 또 가려고 하고 액추에이터 쪽으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도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원래 가전 제품에는 냉각기가 다 들어가요. 네. 그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액침 냉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 회사는 이미 유럽에서 이 냉각 관련 또 H백 그 히터 펌프 같은 이런 같은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상용화를 시킨 전력이 있고 또 수요를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실적에서도 데이터 센터 냉각에 대한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왜? 이 회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회사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지금 언급 안 했는데 이번에 유럽이 어땠죠, 여러분? 엄청 더웠습니다.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유럽은요 90%가 에어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수의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유럽의 집들은 워낙에 비싸요. 에어컨 하나 달려면요 3천만 원 들어요. 영국은요. 영국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도 요즘은 달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공공시설. 공공시설이 먼저 상업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 회사는 상업용으로 이 냉각이라든지 이런 에어컨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회사고 네. 거기서도 수요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원래 가전제품도 잘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성장 구조를 가져갔다. 이것이 바로 냉각이라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알 듯한데 잘 모르겠어. 그럼 들어와. 아시겠죠? 들어와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는 안 봐도 될까요, 대표님? 차트 한번 봐야죠. 네. 자, 이날이 뛴 거는 약간은 지금 자체로 완전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었던 테마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조정을 받아서 지금 여기 물리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지금 엉엉 우시는 분들 수두룩 뻑해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보다 희망이 좀 있는 거예요. 왜? 이 냉각 AI 데이터 센터 냉각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는 회사고 또 이 회사의 자회사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요. 그러면 이 회사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짓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거 이따가 히든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투자 포인트가 이거네요. 좋아진 실적에 또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붙었고 그럼요. 로봇이랑 자동화 수요까지 함께하는 약간 전장 쪽까지의 이슈까지 함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잘 이게 나왔어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가전만 하기에는 경기랑 소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밸류도 많이 못 받고 그런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 같은 성장성이 붙는다면 분명히 큰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말만 하면 다 아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말하지 왜 마. 가는지는 말하지 마. 저희가 함께 말하지 계속적으로 마. 함께 알아볼 거고요. 더욱더 깊은 투자의 인사이트는 주식 공부방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실시간으로 굳이 이 종목을 확인해야 되는지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렸어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종목 자료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오늘은 확실히 이제 AI 쪽으로 컨셉을 잡고 AI. 오신 것 같아요. AI 내에서도 AI 뭐 로봇 반도체. AI, 반도체 소재 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사실 같은 흐름이에요. 삼성전자, 그럼요. 뭐 하이닉스 주가 변동성 크지만 뭐 AI 서버라든지 HBM 수요는
꺾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소재주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과정에서 계속 소모되니까요. 네. 그럼 어떤 쪽이 좀 실적 성장을 이룰까요? 지금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장비주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죠? 뭐 반도체 전공정 네. 장비, 후공정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여러 가지 장비주 이제 솔직히 장비주 건들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약간 좀 시총 떨어진 애들 빼고는 네. 건들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AI 반도체긴 하지만 이제 소재. 우리 AI 반도체에서 쓰이는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산 과정이 있을 텐데, 자, HBM을 비롯한 AI 반도체 수요 확대. 이게 결국에는 이 소재한테는 당연히 좋은 거겠죠. 이 소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 소재가 이제는 예전에는 반도체 소재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 소재 들어가는 거고, 반도체 기업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아까 전 나왔던 건 뭐였죠? 칩 성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발열도 많이 나죠. 그럼 발열이 되면 뭐가 돼요, 여러분? 끊어질 수 있고 불에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절연과 방열을 막기 위한 패키징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무슨 커피 이름 같죠? 스페셜티 케미컬. 스페셜티 케미컬인데, 자,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즉 특별한 화학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AI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으로 다시 시각이 늘고 있다. 결국 AI 이 패키징, 절연 방연에 들어갈 때 이 소재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는 소모품성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제가 받는 주 포인트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더 올라갔으니까 궁금하시면 다음 차트 이따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만 사기에는 사실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업황은 살아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후방 수혜주는 어떤 거냐를 많이 고르는데, 장비 쪽 많이 가지만 나는 소재 쪽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어렵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업종만 몇백 개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큰 상승과 주가의 여력이 큰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봐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올렸습니다. 짜잔. 자, 말해도 몰라요. 그리고 차트 봐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백 개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하락에서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오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종목명이랑 가격 전략, 투자 포인트는 가려놨지만 주식 공급방에 입장하시면 이 종목 왜 사야 되는지 일단 종목명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 안 하셔도 이 종목만큼은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일단 소재주. 이 종목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이게 소재주였나요? 그럼요. 화학주 화학주죠. 약간 그렇죠, 그런 거 화학주죠. 아닐까?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다들 드는데. 화학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다들 화학. 물론 화학주 맞죠. 원래 소재라는 건 화학 제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맞잖아요. 네네. 소재가 화학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소재 기업이에요. 화학 소재 기업. 영업이익이 700억대를 돌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학 스페셜티죠. 스페셜티 케미컬의 업황 회복과 중국 패션 자회사 성장이 상끌이죠. 갑자기 왜 패션? 여러분 이제 소재라는 건 또 옷도 들어가잖아요. 네. 옷도 섬유 소재잖아요. 이쪽으로도 상끌이 수익이 나고 있는 건데, 연간 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113.8%로 뚜렷한 턴어라운드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회사가 원래는 계속 뭐였냐면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4년 연속 적자였어요. 4년 연속 적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죠? 흑자 돌아섰잖아요. 그럼 이제 뭐 반등 초입. 자, 하반기 AI 반도체 절연 소재.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아미인데요. 말씀 못 들어요. 아미땡드인데 이거 원래 뽕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가 이걸 이제 버렸어요. 매각을 내놨거든요. 결국에는 이 아미땡들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방탄이에요, 방탄. 총알도 못 들고요, 500도씨에도 견디는 이 첨단 소재를 이제 이 회사가 결국 독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왜? 뽕사가 안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절연 제품이 들어가는 거고, MPPO라든지 폴더블 폴 아시죠? 뭐 이거 접히는 거. 요즘 접히는 거 어때요? 유행이잖아요, 이제. 네. 다 유행이에요. 여기에 대체 상품 필름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신소재로만 벌써 실적이 반영이 된 회사다.
안 나온 게 아니라 수주 받을 예정이요가 아니라 수주가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미 입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계속 받을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소재 쪽으로는 이 회사가 짱이거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이 회사가 좀 올라오긴 했었어요. 이제 10만 원 부분까지 올라왔지만 최근 장세에서도 많이 밀렸고 이제 어떻게 됐죠? 좀 전에 말씀 잘해주셨어요.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 올라오면서 상승 초입을 구간을 보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조금씩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양봉이 뜰 건데 물론 이 구간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되겠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언제 우리가 매수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신소재가 하반기 실적 본격 반영됐다는 게 이게 반영됐어요. 개발했다 기대된다 수준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제품을 팔아서 매출과 이익으로 지금 찍히기 시작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 특히나 기존 사업도 회복되고 있고 AI 신소재, 이게 MPPO 이거랑 CPI 어렵네요. 이게 어렵죠. 폴더블 신소재라는 맞습니다. 이러한 또 이제 동시에 하반기 실적이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우니까 입장하셔서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투자의 깊은 인사이트는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50분까지고요. 딱 4분 남았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다리던 4교시 히든 종목 시간 바로 보도록 하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통신 관련주입니다. 통신. 국내 통신 대형주고요. 2007년부터 30% 수준의 배당 성향. 이 회사에 좀 좋은 거는요. 배당 성향이 좋아요. 이번에도 실적이 오늘 나왔거든요. 네. 오늘 실적 나왔어요. 오늘 실적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어. 더 좋았던 거는 배당 성향을 이번에 8%를 더 늘린다고 이미 주주 환원 정책을 오늘 때려버렸어요. 즉, 더 환원하겠다. 더 주주들한테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900억 정도의 자사주를 또 매입하겠다고 한 회사예요. 그만큼 주주들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환원하는 아주 그죠? 아주 착한 기업이에요. 착한 기업.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통신주죠. 통신주인데 이 회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AIDC 아까 말한 대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3년간 1조 3천억억의 추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회사가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한동은 이미 완성했어요. 한동 이미 완성했고 이 한동 이미 입주 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아니라 계약 끝. 이미 다 들어갔어요. 이미 한동 벌써 누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이라는데 몰라요.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모르는 분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 자, AI 데이터 센터를 왜 중요하냐면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자신의 회사에다가 GPU를 넣을 수가 없어요. 돈도 많이 비싸고. 그럼 어떻게 돼? 빌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공장이 지금 짓고 있고 이미 한동은 완결이 됐고 이미 이 한동에 입주를 하기로 계약 끝. 지금 2동, 3동, 4동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2027년이었어요. 2027년 하반기. 근데 이걸 지금 빨리 땡겨서 2027년 상반기를 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새 건물에 새 기계 여러분 그럼 임대료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비싸죠. 그러면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2030년에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1조 1천억.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이번에 실적에 이게 나왔어요. 뻥 아니고 팩트예요, 팩트. 다음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증권사는 한 증권사는 목표가를 계속 유지. 투자 의견도 계속 매수. 그냥 일단 데이터 센터의 수주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회사예요.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이미 또 빅테크, 우리나라 빅테크예요. 우리나라 빅테크가 이미 들어가겠다고 계약이 땄어요. 그 이름 아직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공개가 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들어와. 자, 차트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어떤 종목이 좀 느낌이 오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났는데 차익 실현으로 좀 밀렸어요. 차익 실현물이에요. 왜? 실적 잘 나왔거든. 그동안에 여기서 조금씩 올라와준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름대 밑에 있어요. 구름대 하방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빵 하고 장대 안봉이 나오면 물론 좋지만 장대 안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횡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가 더 나오게 된다면
더 올라가겠죠. 어. 들어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바로 업로드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